걸린다 하니까 간혹 걸리는데 대부분은 이제 안 걸린다. 그리고 우리 전미자님이 그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집밥죽 할 때도 우리가 또 노래를 잘 했는데 노래가 전공이 아니고 미술 선생님이더라고요. 미술 선생님이라서 재능 기부로 여기에서 꽃을 그리는데 내가 보니까 꽃이 진짜 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나는 다 그려진 거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해서 본인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125만 원 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그리니까 한번 그려본.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배워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그 교회에 몇 분이 봉사해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와플이라 하는데 그 다른 데서 호텔에서 먹는 와플하고 틀려요. 내가 뭘 자재를 먹어보니까 전부에서 이제 그 찰 현미를 갈고 캐슈넛을 넣고 콩을 갈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해가지고 비벼서 또 갈더라고요. 갈고 또 뭐 얇아진 거 하나 있는데 몸에 좋은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매주 금요일에 만들어서 왜 만드냐 그랬더니 내가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2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하나하나 굽더라고요. 이렇게 구워서 그거를 김영봉 우리 전도사님이 가위를 4등분을 해서 또 봉지를 이쁜 데 넣어서 그 다음에 또 한영건 목사님이 스티커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매주 금요일 날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운동하고 안 들어오더라도 다 책상 위에 침대 위에 올려서 다 먹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것도 기계를 3대를 샀더라고요. 3대는 한 번 구우면 6개가 착착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쪽에 그 이태원에 가서 이 와플 장사 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 행복이 있는데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너무 이쁘고 몸매가 완벽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그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루어 한 사람에게 이기고 2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예. 그래도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이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세상에 완벽하고 너무 가진 게 많고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과유불급. 조금은 비워둬야 돼요. 우리가 비워둬야 다른 걸 좋은 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몸도 비움이 먼저입니다. 나이를 비우고 젊음을 채우자.
우리 나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보니까 문자로 엊그제 추석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한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 돌아온대요. 세월이 빨라요.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1년이 그렇게 길었어요. 1년이 뭐 맨날 그 수업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 듣고 때로는 얻어맞고 오는데 1년이 고1, 고3 때는 추억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은데 요새는 10년이 후딱 가. 10년이. 여러분들 50세 넘어가면 10년이 금방 60세가 되고요. 60세 된 사람 좋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70세가 금방 됩니다. 금방. 유엔 지정 청년이 18세에서 65세인 것을 아시는지요? 중년이 66세, 79세입니다. 이거 보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중년이에요. 중년. 노년은 80세에서 90세래요 이제. 그래서 나이 많다고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79세까지는 청년이에요 아직은. 우리나라 청년. 우리나라 사람 보니까 그 70세 넘어도 다 염색해서 뒤에서 보면은 나이가 40대 같아요. 40대 같이 그렇게 젊게 삽니다. 젊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6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려서 추워하기는 100세 노령을 알아.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세 70세 되면은 굉장히 고령이었어요. 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새 아이는 70세 돼도 청년 같아요. 우리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구호지청 하면은 20세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갑돌이가 갑손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옛날에는 그래요. 충청도인가 봐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옛날에 시골에는 어디 가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핸드폰도 발달되고 그래서 뭐 전라도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그 동네에서 하다가 부모님이 아유 쟤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중매해서 이렇게 했어요. 다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귀는 사람은 서로 이제 어려서 땅 따먹게 하고 소꿉장명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하던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 거기 강원도 거기에서 이제 부모끼리 알다 보니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갑돌이 갑순이가 한 마리에 살았는데 서로 갑돌이가 보니까 아주 남자답고 뭐 하면은 물도 떠다 주고 젠틀맨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갑순이가 갑돌이를 좋아해요. 근데 갑순이도 속간장난 하니까 뭐 김치 넣는 데는 김치 넣고 쌀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게 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한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건가요? 좋은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둘이는 마음만 그래. 갑돌이가 너 참 이쁘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자.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그러고 또 겉으로는 아닌 척해. 갑순이도 마찬가지예요. 갑돌이가 너무 좋은데 너 남자답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 감을 좋으니까 나중에 사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마음만 그래.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그때는 17, 18이면 다 이제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갑순이도 시집갈 때 되고 갑돌이도 장가갈 때 되니까 아버님이 둘이 얘기를 안 하니까 둘이 좋아하는지 몰라서 갑돌이는 뭐 장가를 좀 늦게 가지면 갑순이는 18살 장가 시집갈 때 되니까 갑순이를 저 건넌 마을 동네 멋진 청년인데 그냥 중매를 해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시집 보내면 말도 못하고 난 저 남자 싫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마 타고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이야, 내가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갔으니까 행복하게 산다. 드디어 시집을 가서 이제 집도 생기고 부모 떨어져서 행복하게 산다고 한없이 좋아서 울었을까요? 안 좋아서 울었을까요? 안 좋아서. 내가 갑돌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켜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노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했는데 평생을 살면서 갑순이는 갑돌이 생각만 하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장에 가는데 나귀에다가 감자도 싣고 마늘도 싣고 고추도 싣고 그 다음에 배추도 실어서 잔뜩 실어서 장에 팔러 가야지. 나귀 타고 장에 가는 거는 뭐하러 가요? 놀러 가. 이제 다 하고 장에 타고 놀러 가. 어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건넌 마을에 왜냐하면 어머니도 같이 장에 물건 팔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 댁에 뭐 이런 노래도 있다는데 그거를 뭐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방식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일단 그런 노래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암인데요. 이제 암을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암이 병자예요. 이게 병자인데 여기에 네모난 게 세 개가 뭘까요? 입구. 근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이야. 그래서 입으로 그냥 자꾸 산더미처럼 먹으니까 암이 됐대요. 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고 싶으니까 또 먹고 계속 산더미처럼 먹으니까 암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고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에덴요양병원에 있는 거 3분의 1만 먹고 아침, 점심, 저녁만 먹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으면 이게 산이구나. 산이를 하면은 병이 생기구나 하는 걸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증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포를 만들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정도 되면은 해야 되고 세포가 새로 생기고 해야 되고 세포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세포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암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고 무한적으로 증식해요. 언제까지? 수술해서 잘라낼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해서 암을 괴사시킬 때까지는 계속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게 처음에는 암씨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암세포도 혈관의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암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암도 세포예요. 혈관에다 이렇게 저거를 넣어요. 미세 혈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라나서 큰 암덩어리에는 혈관 덩어리가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크면은 큰 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씨를 뿌려 또 어느 정도 뿌리면은 또 씨를 뿌려서 씨가 이제 또 그 주위에 있으면은 또 큰 다음에 또 혈관을 해요. 그래서 점점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저도 물론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듭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위험의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시편 107편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암의 원인이 이제 저산소예요. 저산소. 우리가 몸속에 아까 보여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산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체온이 암이 싫어하는 게 고체온입니다. 체온을 너무 낮으면은 암의 원인이 되고요. 세포는 두 개의 공장이 있어요. 해당계하고 미토콘트리아 계인데,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미토콘트리아 계는 예수님의 계, 그 다음에 해당계는 사단의 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토콘트리아는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산소를 많이 마시고 햇빛,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체온을 높이고, 다 뉴스타트, 잠을 잘 자고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은 미토콘트리아 계로 살아요. 미토콘트리아 계는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다량을 내요. 우리 몸속에 미토콘트리아에서 ATP 생성하거든요. 크랩스 해로에 의해서. 아마 1kcal에서 뭐 38 ATP, 우리가 미생물에서 나오지만, 그 다음에 해당계는 무산소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가 혈관이 수축되고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햇빛도 안 쬐고 운동도 안 하고 공기도 안 마시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면은 우리가 무산소 시스템으로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젖산이 생성돼요. 젖산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덜 생성되고 뭐가 생성되냐면 활성산소가 생성돼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 활성산소는 우리의 유전자를 자꾸 치는 거거든요. 유전자를 때려요. 유전자를 때려주면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요. 유전자 염기선이 하나님께서 ATGC 4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자꾸 치면은 막 어긋나서 만나요. 우리 암세포는 사실은 뒤져보면은 유전자가 뒤쪽박쪽 된 것뿐이지 우리 세포예요. 우리 세포. 그래서 암의 원인은 저산소, 저체온 상태의 해당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의 적응이라고 보고요. 암의 치료는 이런 데서 탈피해서 해당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로 활동하기 쉬운 거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뉴스타트예요. 미토콘드리아계는 하루에 8시간 자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채식으로 하루 3끼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하루에 오전에 30분, 오후에 40분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햇빛 쬐는 거. 뭐 좋은 공기 마시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의 치료는 저산소, 저체온 상태의 몸을 바꾸고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엄격히 암은 낫는다. 제가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있는데, 여기도 두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남편이 오래 살았을까요? 있죠. 미국에서 이거 잡지에 나온 거 내가 캡처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나는
날씬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분이 뚱뚱한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하고 산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왜 할까 이제 밑에 쭉쭉 읽어봤어요. 근데 한 남자는 미스코리아하고 살았는데 몸매도 날씬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또 직업도 가졌어. 근데 출장도 자주 하는 직업을 가졌어. 직업을 가졌는데 같이 손잡고 시장 가면은 이쁘다고 모든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를 쳐다봐. 너무 이쁘니까. 이쁘다 이쁘다 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게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불안해. 불안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좋은 직장에 다녔으니까 부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하와이에 출장을 갔는데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해. 전화를 하니까 불안해. 또 다른 남자 생기지 않았나. 불안하고 불안하다가 나중에 화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근데 이제 좀 뚱뚱하고 그다음에 성격이 온화하고 뭐 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손잡고 시장에 가면 쳐다보질 않아. 백화점에 가도 쳐다보질 않아. 그리고 어디 가면은 하루에 6번씩 전화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불안한 마음에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미국에 잡지에 있는 걸 캐치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암에서 해방되는 원칙은 너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병은. 저예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겪어보고 여기서 이제 입원하고 그랬던 한 환자분이 있는데 그 환자분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경기고등학교에서도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 들어갔고 서울법대도 너무 잘해서 3학년 때 사법고시를 붙고 그 다음에 4학년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바풀떼기 소령으로 또 법관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성적이 좋아서 경기지검에 판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거기서 잘해서 판사로 평생을 하다가 여기서 암에 걸려서 여기에 입원했어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생년월일도 2달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59세에 암에 걸려서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 그래요. 원장님 제가 암에 걸린 것은 정석대로 너무 내가 순리대로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저녁에 퇴근하면은 아니 좀 쉬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퇴근하면은 다 못해서 이 판결문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가방 쥐고 와서 12시간씩 또 읽어요. 읽는데 우리 아이 읽으면 성경 어떻게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좋은 거 읽던데 거기는 뭐 등을 찔렀는데 췌장으로 가서 죽는데 왜 찔렀을까 했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나서 술 먹다 찔렀다 그런 것만 해가지고 판결만 12시 하니까 또 잠이 안 오더래. 이게 그냥 험한 것만 하고 마약을 했는데 마약 거래하다가 길에 쓰러져서 그런 것만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먹고 수면제 먹고 자고 아침에 그러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또 한 보따리 가져고 그러다가 췌장암에 걸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병들게 사는 것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야 돼. 편하게 살아야 돼.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너무 열심히 하는 생활 방식을 바꾼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조금 흐트러지면 완벽하게 사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허술하게 기본 전환 휴식의 방법을 바꾼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전세적으로 쉬지 않고 몸을 차게 않고 그게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 있는 거 다 있지만 우리 뉴스타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을 치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철 목사님의 복음 강의 말씀 있겠습니다.